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206번째 챕터. 업 즉 연기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인과에 대한 인식 오류와 연과 연기의 관계, 그리고 시각 대상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있다는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업 즉 연기. 연기란 인연 소기의 준말로서 특히 인보다 연의 비중을 두어 설명한 불교의 독특한 수로이다.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어 공존함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연기의 공식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는,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데, 모든 존재는 서로 주고받는 수수적 상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아래의 업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종래의 업설에는 인과를 논할 때 반드시 씨앗이 있으면 꼭 열매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3세 인과를 살펴 설파한다. 어떤 업을 일단 지었다고 하면 그 과보는 언제 받느냐에서 현생에서 받는 수년법수와 두 번째 다음 생에서 받는 순차생수를 두고 있는데, 다다음 생에서 받는 순후차생수의 정업이 있고, 이 밖에 그 과보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부정업도 있다. 원인은 일정하더라도 결과는 반드시 일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이숙과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비구들이여, 모든 부처의 불경계에는 불가사의하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면 광란과 뇌해를 일으킨다. 비구들이여, 명상자가 명상경계에는 불가사의하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면 광란과 뇌해를 일으킨다. 비구들이여, 어비숙은 불가사의하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면 광란과 뇌해를 일으킨다. 비구들이여, 세계의 사유는 불가사의하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면 광란과 뇌해를 일으킨다. 그 한바처럼 원인에 대한 일정하지 않은 과보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원인을 보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업, 즉 구조를 단순히 인과 과로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질을 포착하려고 하면 종래에 잘못 인식된 인과 논리처럼 비과학적인 인간 살생의 무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른바 본생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삼세인 과설화를 그리고 있는 불교의 논리 맥락을 보면 너무나 간단히 인은 반드시 A 다시 과를 초래한다. A는 반드시 A 다시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인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과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과를 잘못되게 인식하고 자기 편의대로 생각한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업설이 인과를 설명될 때는 꼭 개인에게로 향한 선인 낙과 악인 고가로 규범화되어 마침내 약한 자에겐 체념과 굴종의 논리로, 힘있는 자에겐 지배와 착취의 논리로 수용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이념적인 기여가 곧 큰 것이 바로 인연설화담의 법회나 법문이 횡행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본생담에서부터 오늘날의 허황된 인과 법문에 이르기까지 인과에 대한 인식 오류를 재검토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A는 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존의 전생담이다. 줄거리의 요점은 지극한 구도의 정신과 그것을 위한 각고의 서원 실천을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옛부터 수행 구도자의 정진 길잡이로서 자주 제시되었던 교훈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첫째, 관념 초월 지향 구조이다. 존재성보다 정신 가치를 극대화하여 존재의 자발적 희생을 유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고 그 보상은 미래에 두고 있는 염세적 경향이 있다.
둘째는 결과중심주의에 따른 수단 과정의 정당화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말리라고 하는 폭력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나친 명분고수론에 빠지기 쉽다. 나 개인을 버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단지 개인주의에서 머물고 전체 사회적 연대조건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모든 전생담이나 인과 설화가 일관되게 흐른다면 그것은 초월 도피주의, 결과제일주의, 명분집착주의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와 해독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불교의 일반사를 훑어보면 세상이 바라는 명예, 권력, 재력을 획득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소라식의 논리는 지배, 착취, 폭력의 도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시녀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불교수라는 이러한 성향을 띤 내용 형식으로 세뇌되어 왔으며 그것은 다시 민중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지금의 생활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 설화에 꼭 그러한 지배 이념에 맞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물게나마 불교의 본뜻을 제시하는 줄거리도 있다. 비에서는 주로 가난한 여인이 공양하기까지의 동기 과정을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여인의 목적은 성불에 있지 않았다. 그저 거룩한 부처님께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공양하는 행위로서 만족할 뿐이었다. 정성껏 공양한다고 하는 과정적 동기가 그녀의 전부였다. 따라서 비는 결과주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을 강조한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현실주의를 말한다. 왕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여인의 현실지향 구조, 수단 방법의 중요시 비명분주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 삶이라는 구조는 위와 같은 구조적 특질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구조가 일단 성립하려고 하면 사회학적으로 A형보다는 B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구조의 내용과 형식의 짜임새에서 인과 과로서 논한다면 단순한 인과에서 이숙과애로 전개되어야 하고 게다가 이숙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인 연을 설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과를 가능하게 할 것은 연이다. 이 연이 인, 연, 과처럼 이숙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비형의 과정 수단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100% 살린 이숙의 조건 연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본래 불교는 업즉 구조의 이해상 구조의 전체를 연으로 볼 만큼 하나의 거대한 체계 논리 곧 연기로서 표현하고 있다. 인이나 과보다도 연을 중요시한 불교의 본래적 시각은 매우 과학적인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